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2022년 초부터 다세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모아타운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나머지 108개 대상지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모아타운이 첫 착공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번동 시범사업지였죠. 내년에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2026년까지는 무려 3만 가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이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35층 1242가구로 지어질 번동 시범사업지는 내년에 일반 분양을 574가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서울시 전체에 모아타운이 총 109개소가 추진 중인데 이제 대단지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된 만큼 이번 사업장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번동 사업지 위치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평지에 위치를 해 있고 우이천변 바로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수변 공원을 품은 대단지로 구성되는 사업장이고 총 5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됐었던 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단지화가 되면서 1, 2, 3구역과 4, 5구역이 각각의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단지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최초의 모아타운을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완공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발표한 사업이었는데 나머지 사업장들은 사실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번동 사업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냐면 여기는 기존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구역입니다. 거기다가 3종 일반 구역의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지 모델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총 5개 구역이 124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고 임대 세대는 지금 현재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한 245가구로 줄은 그런 상태이고 조합원 수가 341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전체 세대의 무려 5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반 분양분이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 전체 세대 구성이 5구 아니면 8사 위주로 구성이 돼 있죠. 이 역시도 현재 지어지고 있는 신축 단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세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합원 구성비를 각 구역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거의 60에서 70%가 넘는 구성비가 단독주택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8, 90%가량이 단독조합원들의 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단독조합원의 개개인 필지 면적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 단독조합원들은 개별적인 건축행위 자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후도가 많이 찬 상태로 유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7.5%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세대 규모 대비해서는 22.8%, 재개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대 기부채납만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유로는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종상향을 위한 기부채납이 필요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동 모아타운 사업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입자 보상 대책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사례예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있지만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무려 72억 원을 손실보상금 지원을 했고요. 487명의 세입자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이주 절차를 해나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겠죠. 자, 3종 일반이면서 단독주택지였고 상권이 없었고 또 기존에 이미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시범사업지라는 매력까지 더해져서 여기가 첫 삽을 뜨는 첫 사례로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첫 모델인데 2026년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모아타운 대상지 108군데의 전망은 과연 어떨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들의 단계를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대상지 선정부터 지금 현재 이주 및 착공까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의 단지가 어디 머물러 있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 단계로 건너뛰게 됐을 때의 경과 개월수를 한번 보면 작지 않은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리계획 승인 고시 혹은 관리계획 수립 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이 거의 대부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죠. 전체 머릿수 대비해서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전체 대지 면적 대비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된 요건이 하나가 더 있죠. 다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대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재개발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다가 50% 대지 면적의 동의에 비해서는 정말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까지 간 구역의 숫자를 보면 5개 구역이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구역 역시도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게 아니라, 전체가 예를 들어 5개 구역이면 1개 내지 2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까지도 관리계획 수립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구역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동 모아타운은 아주 희망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간 구역들을 보면 강북구와 중랑구 이 두 군데가 뭐냐면 시범 사업지였고요. 강서구 화곡동 같은 경우도 모든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우동 이라던가 시흥동 같은 구역 역시도 모든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는 아니고, 일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이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득한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미래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 87개 구역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상 구역이 불과 5개에 불과하다. 94.2%의 구역은 아직까지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상으로 나아간 구역 중에서 시범 사업지 구역이 2군데고요. 구에서 관리계획을 선지정을 먼저 때린 구역이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출발해서 민간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다다르기는 지금 상황 봐서는 정말로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조합 설립의 문턱이 넘기 어려운 상태인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당연히 따라줘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연임을 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있을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0년 초반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집권하셨던 시기에는 뉴타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20군데가 넘는 뉴타운이 신규 지정되었고, 뉴타운이야말로 이명박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다음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사업장들별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구역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집권을 하고 나서 또 연임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 전체 뉴타운 사업 중에 80% 넘는 뉴타운이 모두 다 직권 해지가 됐습니다. 물론 일몰제라는 법적인 근거는 있었죠. 하지만 일몰을 넘겼을 때 조합들의 추진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기간을 연장해줬던 게 여태까지의 재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 정비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집권 말소해 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께서 집권하고 있는 2026년도 그 전까지 사실상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고, 그 이유는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2026년도 선거 시즌이 다가올수록 항상 여론은 반대파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찬성파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투자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세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전세 낀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시려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반대파는 대다수가 누구냐면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자예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대부분은 다 반대파로 키우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 지역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여지가 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찬성파에겐 불리해지고 반대파에게 유리해지는 여론이 조성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대상지 108군데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목표를 2025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돼요. 이 부분 놓쳐가지고 2026년도 넘어가고 만약에 시장이 교체됐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임 시장이 했었던 행정적인 네이밍, 행정적인 절차들 모두 다 지워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누가 시장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1순위 목표를 2025년 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데다가 목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고 또 반대파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됐을 때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구역의 노후도를 다시 책정을 해봐야 됩니다. 노후도 기준이 모아타운은 굉장히 낮지만 나머지 재개발이나 역세권 재개발, 공공재개발 같은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60에서 67%가량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중에서도 이
이 정도의 노후도 이상을 충족한 구역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 이상의 노후도 충족한 구역들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신통기획이라던가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민간 정비사업 영역으로 넘어가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아타운 상태에서 노후도가 점점 몇 년간 더 쌓여간 상태에서 바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바톤을 터치해서 이 사업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추진체 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해 두시면서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마음속에 잘 담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모아타운이 약간 시들해졌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끌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재개발로 턴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구역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 대한 열기마저 꺼져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상품들은 그야말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서울시의 상급지에 있는 그런 구역들의 물건을 아주 작은 갭투자,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1억대 중반 갭투자,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잘만 잡아둔다면 4억, 5억 이상의 안전마진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지역이나 물건에 관한 내용 제가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문의 주셔서 공포에 쌓인 시장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